안녕하세요. 보충교재 35페이지 펴보시죠. 35페이지. 오늘은 저당권 할 차례예요. 저당권 할 텐데 그 보충교재 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구분이 나오거든. 전반부 35. 구분 보면 오늘은 중간에 보면 여기 저당권 여기다가 일단 형광펜 해보셔. 저당권 이렇게 거기다가 그러면 저당권은 하셨죠? 그러면 저당권은 바로 위로 봐. 용익물권이라고 쓰여 있어요. 담보물권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올라가 봐. 그러면 저당권은 제한물권이다 아니다? 바로 올라갔더니 저당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 배웠던 거예요. 저당권은 본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은 크게 물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누었지. 하나는 사실상 지배하며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 그다음에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본권의 대표주자가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은 사용가치 지배, 또 소유자는 교환가치 지배. 그러면 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둘 중에 하나를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제한물권 중에서 사용가치만 제한하기 위해서 인정된 물권을 용익, 그 다음에 교환가치만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물권. 담보물권에 오늘 배울 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는데 오늘은 여기 배우는 거예요. 저당권. 그러면 이제 총칙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물권 변동 원인. 총칙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 총칙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이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저당권도 두 개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한 장 넘겨 봅시다. 일단 37페이지를 봤더니 요약집 오른쪽에 37페이지 봤더니 거기에 법률 행위로 인한 맨 위에 봤더니 부동산 물권 변동 요건 나오죠. 요건 그 두 개 있는데 186조 하나는 187조 이렇게 밑에 두 개 있지 조문이. 자, 조문 186조 한번 읽어본다. 부동산에 관한 시작. 그럼 거기다가 물권에다가 이제 물권 거기다 저당권만 하나 대체시켜 놓고 한번 읽어봐. 저당권만 다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저당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오늘 거기 배울 거라고. 저당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이렇게. 지난주에 다 배웠던 거고. 다시 35페이지로 가보셔. 35페이지에 다시 저당권에 가서 여기서 이제 저당권의 객체를 물어본다고. 저당권의 객체.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한번 읽어본다. 부동산. 또 그것이 저당권의 객체라는 거지. 그럼 거기에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지역권은 있음 없음. 그래서 거기다가 지역권은 안 된다 하나 써고 하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오른쪽에다가 지역권은 안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은 토지 일부에 성립 가능하냐. 그 2번 보면 일부에 성립 가능하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외워본다.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래서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일부 점유권과 소유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지. 이렇게 점유권도 일부에 성립할 수 있고 소유권도 일부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 용익물권에
지지전 이렇게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여기만 안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소유권.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부에 돼 안 돼? 두 개 오면 돼. 다시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냥 저당권은 그냥 등기만 해놓고 나중에 팔아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4번에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4번 오른쪽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 시에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지. 근데 오른쪽 5번 봤더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 쭉 끝에 갔더니 반환 청구는 있음 없음? 저당권은 점유로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는 없지만 제거 예방은 있고, 그 다음에 넘들 다 하는 취득쇼를 해 못해. 저당권은 못하지. 점유로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점유로 하지 않으므로 6번 취득쇼 X 이렇게 쓰여 있지.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는 한 저당권 혼자만 소멸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쇼에 걸리지 않는다고. 소멸쇼의 7번에 소멸쇼가 걸리느냐에 관하여 봤더니 7, 8, 9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만 소멸시에 걸리고 나머지는 걸리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외워봐요. 지지만 걸린다. 그 7번. 그 다음에 점유상실.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인과 동시에 존속요건이거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가 다 같이 점유권, 유치권 요 두 개만 소멸을 해. 그리고 저당권은 점유를 애초부터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점유 상실한다고 해서 소멸하냐 마냐 문제 생기지도 않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배울 내용이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저당권으로 갈 텐데,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쭉 고충교재 가보면 65페이지로 가시면 돼. 65페이지. 자, 오늘은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 배우는 게 아니고 질권 배우는 게 아니고 저당권을 배울 텐데, 먼저 담보한다 이 말은 채권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담보한다가 무슨 뜻이냐면 채권 회수 확보 수단. 그 다음에 저당이 무슨 뜻이냐면 저당이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저당이라고 그래요. 저당에다 밑줄 그으시 동그라미 쳐봐. 맨 위에 저당. 여기다가 이렇게 저당 동그라미 쳐놓고 처음 오신 분들 저당이 뭐라고? 아니, 목적어를 넣어야지. 다시 한번 담보로 잡거나 썼지? 그것도 못 받아 쓰겠냐? 다시 담보로 잡거나 뭐 하는 거? 잡히는 것. 이것을 저당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담보로 잡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자. 제표 먹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그럼 여기서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아, 그것이 시험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다시 해. 여기 보면 안 돼.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출발해야지. 소유권자가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담보물권자에게 맡겼다는 거지. 소유권자가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누구에게 맡겼어? 저당권자에게.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맡길 때 소유권자가 맡김으로 소유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담보로 잡히는 사람을 설정자.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저당권이 성립이 되려거든. 여기서 186조에 의해서 이쪽으로 쭉 와서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성립이 되려거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기에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법률행위 속에는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목적도 또 의사표시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사자는 두 사람일 거라고. 담보로 잡히는 사람, 잡는 사람. 그래서 담보로 잡는 사람은 누구겠어? 채권자. 채권자가 담보로 잡겠지. 그 다음에 잡히는 사람은 채무자가 담보로 잡히거나 또는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으면 제3자가 담보로 잡혀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65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 과정을 보면 왼쪽을 본다. 다 같이 설정 계약, 등기, 저당권의 성립.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편제를 어떻게 되냐면 법은 다 성립. 밑에는 효력,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돼 있어. 법은 다시 한번 성립, 효력, 소멸. 그 성립이 되는 과정이 등기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럼 등기하려거든 그 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 보자. 양가로 1번.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여기 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겠지만 채무자가 잡힐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제3자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겠지만 채무자가 잡힐 물건이 없다면 누가 될 수 있어? 제3자인데 그 제3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물건 갖고 보증 섰다고 해서 물상 보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물건 갖고 보증 섰다고 해서 뭐라고요? 물상 보증인. 그래서 갑을 간에 소비대차 계약을 해. 갑과 갑은행과 주로 돈은 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라는 소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러면 1억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라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빌려 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확실히 받아야 되지. 그래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확보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담보한다라고 하고 그중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패야 돼. 근데 오늘은 이걸 공부한다는 거지 저당권. 그래서 돈 1억을 빌려달라. 알았다. 근데 돈을 어떻게 갚을래? 그랬더니 나중에 갚을 때 대해서 못 갚으면 목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와서 네 머슴이라도 할래? 머슴 해봐야 얼마나 벌어? 하루에 뭐 머슴들이 반일 해봐야 5만 원인데 그거 1억 하려거든. 평생 못 1억 버는 게 쉽지 않다 그거. 평생 벌어도 1억 못 벌어.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빌려줄 텐데 채무 이행을 믿게 해보라. 채무 이행을 네가 채무 이행을 한다는 걸 믿게 해봐라. 이것을 다시 한번 담보계약. 이걸 담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이행을 믿게 해봐라 그랬더니 내 한국은행에 금이 한 바에 있잖아. 금을 나는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이가 큰 거 요만한 걸 뭐 바라고 한다든가 뭐라고 그럽니까 박사님? 네? 금괴. 그럼 요거 잡히겠다 하면 뭐 이거 되겠냐고 이거. 그거 하나에 얼마냐 그랬더니 금괴 하나에 한 5천만 원 한다고. 그거 너 본 적은 있냐? 나도 본 적도 없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담보로 잡힐 게 뭐냐면 부동산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상권을 잡힌다든가 또는 전세권을 잡힌다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잡혀야 된다고. 이렇게 소유권을 잡혀야 돼. 근데 이 채무자가 소유권이 없으면 제3자가 잡힐 수도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 을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힐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갔더니 친구가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서 임야를 담보로 잡혀주마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도 없고
또 나를 위해서 담보로 제패줄 친구도 없으니 믿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해. 자격증을 취득을 해. 뭐가 있냐 이게. 아버지라도 계시냐? 그 평생 못 가거든. 그 아버지가 평생 못 가. 그 평생 뒤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는 내가 아버지를 뭔가를 도와드려야 될 텐데 이거. 그래서 친구가 담보로 이렇게 잡혔을 때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물건 갖고 보증 섰다고 해서 물건으로 보증 섰다고 해서 다 같이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시험이 뭘 물어보냐면 물상 보증 담보로 잡히는 설정자는 지 물건을 담보로 잡혀야 돼, 남의 물건을 담보로 잡혀야 돼 이런 게 물어봐. 이 사람은 지 물건 몇 개 써, 남의 물건 몇 개 써? 남의 물건 몇 개 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시험이 이제 금방 여러분들은 친구는 자기 물건을 담보로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근데 글씨로 물어보면 또 틀리는 게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런데 도대체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 정오 판단하는 거예요. O요, X요. 또 어떤 분들은 또 X 막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채무자는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을은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담보로 잡힌다고. 그럼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부동산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O 해줘야 돼 이렇게. 아셨어요? 이해 있는 사람 손 들어.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공부가 이제 떨어질 사람들, 하수들, 수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저이씨 나한테 하는 값도 하지 말고 을의 입장을 봐버리니까 문제가 생겨. 돈은 을이 구웠었거든. 돈은 을이 구웠었다고. 근데 병이 잡혔어. 그냥 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을은 자기 물건의 저당권이 성립이 돼, 남의 물건의 저당권이 성립이 돼. 그러니까 마치 을은 자 그러면 어디 이제 저당권의 객체는 채무자 소유물이어야 한다. 어디 이렇게 써보자고. 저당권의 객체는 채무자 소유물이어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렇게. 채무자가 아니어도 타인 소유의 물건에 저당권이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돼. 자, 을이 채무자가 설정한 것이다. 제3자가 설정했다. 주체를 잘 봐야 돼. 주체. 여러분들 주어도 없이 막 문제가 생겼잖아 그 당시에. 뭐 BBK 사건인데 주어가 없대. 나경원 의원이. 그 사람이 판사인데 서울대 나와서 판사라고. 근데 주어가 없는 세상에 어딨냐고 이렇게. 참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대로만 막 그냥 해버리는 거 우겨버리고. 그리고는 우겨버리면 우리는 편이 두 사람 편이야. 한국 어디 예를 들어서 A 정당, B 정당. 그러면 A 정당 편 들면 그냥 B 정당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확 만나면 패버리고 싶어 눈을 이렇게. 이제 정치 시절 국회의원 땅. 그러니까 내 정당만 편들고 내 정당이 잘했든 못했든 판단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이 정치 수준이 질이 좀 안 좋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질이 안 좋은 걸 뭐라고 그래? 그 이제 저질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근데 막 그런 표현 쓰면 기분이 엄청 안 좋다고. 마치 자기들이 아주 품격 있는 사람인 것처럼. 중개사 자격증 정도도 없으면 판단 능력도 없어.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 그 뭐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주체 주어도 판단 못 하는데. 돈 구워준 것도 받도 못 할 텐데. 그때 내가 강의하면서 열 팍팍 바뀌었다고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법은 법조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구별해 줘야 돼. 다시 한번 주어. 즉 당사자를 명확하게 구별해 줘야 된다는 거야. 당사자를. 주체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거나 채권자와 누가 된다고? 제3자가 돼. 그럼 이제 제3자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겨. 그럼 여기 봐.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려 썼는데 병이 담보로 잡혔다고. 병이 담보로 잡혀서 그럼 변제기가 도래해. 돈 갚는 기한이 도래하는 거지. 돈 갚는 날 기한이 도래하면 은행은 돈 갚는 날이 됐어. 돈 1억을 빌려 쓰고 12월 30일 날 갚기로 했다고 을이. 그리고 담보는 이렇게 잡혔어. 자, 돈 갚는 날이 되었을 때 은행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수준이 고수준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봐. 갑은 저당권은 봐. 저당권은 채권이다고 물권이다고 지금.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갑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에 대한 권리이고 물권은 병에 대한 권리, 병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제 개념이 됐지? 자,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돈 내놓으라고 그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건 보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 이것을 갖고 팔아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교환 가치를 지배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잘 해줘야 돼. 다시 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병에게 돈 갚으라고 그래. 병 물건 보고 갚으라고 그래. 물건을 팔아버린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것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내용이다. 양가로 2번. 저당권의 객체는 첫째, 민법상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외워버려.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것이 민법상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가 돼.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가서 저당권이 성립이 되려거든 봐. 저당권이 성립이 되려거든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문제가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소유 부동산 을구에 병소유 부동산 을구에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을구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잘 봐. 1억을 빌려주고 순위번호 1번 그 다음에 목적은 저당권 설정 이렇게 쓰겠지. 저당권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접수 날짜는 2018년 19년 1월 1일 그리고 등기 원인은 항상 원인은 저 위에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권리자 쓰겠지. 등기 내용이. 그래서 저당권자 갑 그 다음에 채권액 1억 그리고 채무자 병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저당권 등기상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억을 채권은 지금 1억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서 나중에 돈 갚을 때 2년 후에 돈 갚을 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잘 몰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억을 빌려주면서 뭐 어떻게 기재하냐면 최고액 1억 5천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를 원본이 아직 안 정해졌어. 원본을 다음에 정하기 위해서 최고액만 이렇게 정한 경우를 뿌리만 기록해놓고 나중에 원본은 다음에 정하겠다고 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그래. 근저당. 다시 한번 저당권. 근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나중에 채권자가 돈을 얼마 받을지 원본이 정해진 채권을 저당권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원본이 정해진 채권. 자, 68페이지로 가보셔. 68페이지 갔더니 거기에는 제33절에 무슨 저당이 나와? 근저당은 메모해. 근저당 밑에다 바로 메모해버려. 근저당. 저당권에는 저당권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는데 근저당권은 저당권 원본이 정해졌음 안 정해졌음?
정해진 원본이. 근데 근저당권은 원본이 정해지지 않은 저당권이야 이게. 자 이렇게 쓰면 돼. 근저당권 밑에다가 원금 또는 원본 오면 돼. 원금이나 원본이 정해진 거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에 은행에 가서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꾸었을 때는 1억을 빌렸을 때는 대부분 1억 5천 이렇게 기재를 해놔. 1억을 빌려 쓰고 이렇게 채권액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최고액 1억 5천 이렇게 기재한다고. 따라서 최고액을 이렇게 기재해 놓고 나중에 돈 받을 날이 되었을 때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본이 정해지는 채권을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근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졌음 안 정해졌음? 앞으로 받을 최고액만 정해놓고 다음에 원금은 특별한 사정에 맡겨놓겠다 해서 정해진 것이 근저당권이야 이게. 따라서 근저당권은 여기다가 반드시 여기다가 근저당 설정계약이라는 말을 써야 돼. 근저당 설정계약. 그 다음에 계약도 저당권 설정계약이 아니라 여기다가 근저당 설정계약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저당권자라고 쓰지 않고 근저당권자 이렇게 쓴다고. 그냥 등기부에 반드시 근자를 붙여. 근자를 뿌리. 그러면 근저당권은 이제 정리하자. 저당권, 근저당권과 비교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다 일반 저당권, 근저당권 두 개로 나누어져. 그럼 일반 저당권은 원금이 애초부터 정해졌음 안 정해졌음? 정해졌어. 근저당권은 1억만 구워주고 나중에 이자 받을 거를 대비해서 1억 5천, 2억 이렇게만 기재해 놓는 경우를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주로 근저당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다고. 이제 설득이 되겠어? 그럼 근저당권은 나중에 원금이 정해지겠어 안 정해지겠어? 그래서 그것을 물어봐. 원금이 정해진다. 그래서 외워버려 먼저. 자 68페이지에 맨 좌측 위에 한번 봐봐. 이제 그 근저당권이 성립되는 과정을. 그럼 근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맨 좌측 위에 당좌 대월계약이나 가구 공급계약과 같은 기본계약이 먼저 이루어져. 다시 한번 기본계약 체결. 그리고 거기서 기본계약에서 최고액을 정해. 밑에 다시 한번 장래 불특정 채권에 최고액 확정.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근저당 설정계약 등기하면 저당권이야 근저당권이야? 근저당권. 그럼 이 근저당권은 언제 일반 저당권이 변하냐면 쭉 밑으로 내려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그러면 요게 이제 일반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즉 여기 지금 최고액을 1억 5천으로 기재해놨는데 은행에서 도대체 최고액은 1억 5천으로 기재했지만 은행에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아직 안 정해졌어. 그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경우를 여러분 12번이라고 한다고. 12번. 12번 봤더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사유 나오지. 거기에 한번 외워본다. 결산기 도래. 그 빨간 것으로 도 동그라미 쳐. 결산기 도래의 도. 그 다음에 양 당사자는 기본계약에서 기간을 안정해서 뭐 언제든지 끝내자 할 수가 있어요. 그 설정계약을 해지라고 하거든. 해지의 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버리죠. 그러면 신자에다 동그라미 쳐. 경매 신청 시에 신. 그 다음에 제3자가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납부 나오죠. 납자 동그라미 쳐. 납.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하면 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회사 정리 절차를 회생 절차라고 하는데 개자에다 동그라미 쳐. 그래서 자, 이 근저당권은 최고액을 이렇게 정했는데 언제 원금이 정해지냐면 외워버려. 도의 신납 파괴. 그래서 도의 신납 이런 사실이 있으면 원금이 정해져 버려 이렇게. 그래서 도의 신납 파괴를 외워줘야 돼 이게.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게 틀리게 나오는 게 신청. 그럼 여기 한 봐. 수험생 여러분. 즉 1번 근저당권자가 1번이고 등기부에.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자가 여기 있고 근저당권자가 여기는
근저당권자가 갑인데 여기는 2번 근저당권자가 A가 있을 수 있어. A. 그러면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갑의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언제 확정되냐면 지금 갑이 신청 오면 따같이 신청시. 을이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신청하지 않았지. 그러면 이제 A가 경매 신청 오면 경락인이 나타나서 경락대금 납부할 거 아니야. 그럼 납부시에 이 사람의 채권은 정해져. 시험이 두 군데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신청시, 납부시. 그것만 주의하셔야 돼. 시험이 거기서 나오니까. 다시 한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어.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근저당권자의 채권 확정은 언제야? 전세권자가 신청했을 때는. 응? 자기 것은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신청했으면 신청시이고 지금 봐. 전세권자가 신청한 것이다.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청하지 않았지? 그럼 이것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는 납부시. 신청했으면 신청시. 다시 한번 신청했으면 신청시. 신청하지 않았으면 납부시. 이렇게 두 개를 꼭 비교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자, 이거 본다. 도해 신납 파괴. 그래서 신청시와 납부시 이 두 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외워놓고 가는 거고 도해 신납 파괴 이렇게 외워놓고 둘 중에 하나에서 시험 나오니까 여기를 주의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신청시, 납부시. 신청한 사람은 언제? 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시.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면 돼. 자, 이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배울 건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저당권은 애초부터 원금이 정해진 경우, 근저당권은 도해신납 파괴시 정해질 경우라 이거야. 최고액만 일단 정해놓고 저런 채권의 확정 사유는 다음에 보류시켜 놓고 등기가 되는 경우를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그럼 시험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저당권은 주로 일반 저당권이겠어, 대부분 근저당권이겠어. 대부분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이 기초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일반 저당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거 기초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보셔. 65페이지에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양가로 3번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과 피담보 채권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그냥 채권은 돈 받을 것이고 피자가 붙어 있으면 담보물에 의해서 회수해 갈 수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메모오셔. 피담보 채권 밑줄. 피담보 채권 양가로 3번에 피담보 채권은 금방 뭐라고 그랬어 제가? 담보물에 의해서 회수해 갈 수 있는 채권,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채권이 꼭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이걸 배워. 자, 채권 담보 제도 이렇게 배운다고. 자, 크게 잘 들어봐. 채권 담보 제도. 그럼 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은 대부분 사람에게 돈 받을 채권을 금전 채권이라고 하고 이것과 대비하기 위해서 금전 채권이 아니면 전부 뭐라고 해버리냐면 비금전 채권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채권 담보 제도. 두 번 시작. 그러면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지금 우리는 담보 물권 중에 저당권을 배운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채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되겠어? 아니어도 되겠어? 아시겠지? 그래서 그걸로 해결해 버린다고. 우리는 채권 담보 제도를 배워.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나인다 그러면 마저 틀려. 틀리지. 이렇게 비금전 채권이라도 얼마든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양가로 3번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피담보 채권은 외워버려. 저당권 실행 시에 금전 채권화 될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성립 시요, 실행 시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시에
돈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돼. 그러면 자, 저당권 실행 시에 금전 채권화 될 수 있는 채권은 모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나오도 안 해 그런 것들은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너무 목매지 말고 시험, 왜냐하면 시험도 수준이 있어. 수준이 중개사 시험 수준은 중학교 가면 시험 9구단 2단 물어보냐? 그리고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고. 근데 마치 그런 것들 자기가 모르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 거기다 또 목매고 밥 먹을 때 둘이 물어봐.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2단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 9구단 2단은. 그 수준 아는 것으로 알고 더 높은 수준을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 모르면 물어보지도 말아. 그런 것들은 9구단 중학교 와서 2, 2는 4도 모르는데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거.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돼. 다시 한번. 채권담보제도, 금전채권담보제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금 담보 물권은 금전채권담보야, 그냥 채권담보요? 거기다 다 들어갔잖아 의미가. 그래서 채권담보제도를 배운다. 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이 하나인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게 나중에 경매할 때에 저당권 실행이 경매거든. 경매할 때에 금전채권화 될 수 있으면 다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과거 시험 나온 게 특정물을 넘겨받으려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금전채권화 될 수 있으면 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양가로 3번에다가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 어디? 저당권 성립 시에 금전채권화 돼. 저당권 실행 시에 금전채권화 돼. 그냥 거기다가 가로 해놓고 그거 눈여겨서 보라고 써놓은 거라고. 저당권 실행 시에. 밑에 정답이 있지 저기에.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 여기 등기해야지 이제 등기. 응?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나 요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반드시 등기해야 될 것은 외워버려. 저당권자, 채권액, 최고액, 채무자. 이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이런 게 물어봐 이제 시험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이렇게 갑이요 갑. 그럼 이 갑은 채권자여야 돼? 채권자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승질 내지 말어. 모른다고. 내가 보면 자기가 모르면 그냥 승질 내고 그러는데 그 중개사가 아무나 되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딱 한 번만 야 저당권 등기부에 저당권자가 누구다 기재할 거 아니야. 저당권자가 백헌인가 저당권자가 누구 무슨 홍승환인가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채권자가 누구요? 국민은행이라고 봐. 국민은행인데 여기다가 저당권자가 기업은행 쓰면 되겠냐?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여러분들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요 채권자와 그러면 생각해봐. 저당권자만 이렇게 기재하겠어? 저당권자가 누구누구 이렇게 기재하겠어? 이게 저당권자가 누구누구 기재하겠지. 그러면 저당권자가 누구라고 기재할 때 요 사람은 누구는 채권자여야 돼? 아니어도 돼? 아 그런 게 시험 나오는데 그걸 틀리고 오냐고 이렇게. 그리고 앉아서 싸울 일이요. 그걸 물어본다. 아무것도 아닌 거요?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 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 이거 산을 올라가는데. 그럼 요거 처음 배운 거지. 그럼 처음 배운 것이면 빨리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가서 나 모른다고 승질내고 야씨 저 다른 데 인터넷 보니까 쉽던데. 그런 건 시험과 상관없이 가르쳐 준다니까. 그런 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당권자 기재해야 돼 이렇게 해버려. 내가 다른 데 강의하는 거 가르쳐 줄게. 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은 따라서 다 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액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넘어가 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내가 쉽게 말해 시비 안 걸면 지금 저당권자, 채권액, 채무자 이렇게 기재하고 한다. 그러면 내가 시비 걸었어 안 걸었어? 안 걸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해 머리가. 아따 씨 정신이 개안하네. 왜? 알아도 돼야 될지 몰라야 될지 거기서 판단력이 없잖아. 여러분들은 거기서 시험이 나오는지 분갈력이 없어. 그러니까는 넘어가 버리면 아따 씨 강의 필기 잘하네 이쁘게.
근데 거기서 시험 물어볼 때 내가 깐족되면 머리 아프잖아 지금. 시험은 깐족깐족 돼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깐족된다고 하지 마. 표현이 어른 교수한테 표현이 그게 무슨 표현이. 화장실에 갔더니 아 개새끼 깐족거려서 못 들 건데. 장 죽겠어 강의하려거든. 내가 왜 깐족돼?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잖아 이거. 여러분들 코미디나 예능인들은 그냥 즐겁게만 하면 돼. 그것이 내가 했으면 유재석이보다 더 잘했다. 목사들 여러분 목사들 설교 잘한다고 그러지? 그 설교 갖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가서 있잖아. 스트레스 안 받잖아 그런 거. 목사님 설교 오면 아멘 아멘 졸다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그 신도들이 조는 게 더 좋아. 졸다가 오면 졸다가 아멘. 다시 감동받아서 아멘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뭐 스트레스 받아? 안 받지? 근데 여기는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시험에 토해내야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상황 논리라는 게 뭐냐면 상황. 내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속에서 상황이 전개돼서 시험에 풀린다고 이거. 그러지 않으면 안 풀려 이런 것들이. 다시 해. 시험 여기 물어보는 게 두 가지 있어. 근저당권자, 저당권자를 누구라고 기재할 텐데 첫째,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이냐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양가로 4번을 봐. 이제 문제가 나온다. 양가로 4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격려된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이다 해야 돼.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 그럼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된 경우 유효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달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건 오야 오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원칙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등기했을 때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근데 뭐라고 이제 막 달 거 아니야 시험에.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 책은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그런 대로 해야지. 고집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런 데서.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그래 꼭 들어가는 게 다시 따라서 특별한 사정. 그런 말이 있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원칙을 공부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여기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는 을인데 채무자가 을이라고 기재해야 될 텐데 을이라고 기재 않고 채무자가 백헌이라고 기재해야 될 텐데 아닌 이셈이라고 기재해놨다고 봐. 그러면 돈 갚을 놈이 백헌 아니야. 근데 이셈이가 갚으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럼 이런 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게 나는 정말 미안해서 못 갔어요 강의할 때.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등기가 격려돼도 그것도 뭐 무효.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서 등기해서도 그것도 뭐 무효 이렇게. 자 이제 양가로 5번. 근저당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어쨌든 봐. 일반 저당이든 근저당이든 세 개는 꼭 기재해야 돼. 다시 한번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액, 최고액, 채무자 이렇게 하면 똑같대 이게.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근자 붙이면 되고 일반 저당은 채권이 애초에 정해졌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채권액 이렇게 기재해. 그럼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정해졌으면 안 정해졌으면 안 정해졌으니까 뭐라고? 최고액 이렇게 기재하고 채무자는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자 양가로 5번에 근저당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시 한번 근저당. 그 다음에 최고액 들어갔지? 그럼 뭘 기재해야 돼? 뭐 채무자의 세 개는 꼭 기재해야 되는 거. 일반 저당이든 근저당이든. 그래서 양가로 5번에 근저당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시험 많이 나와 이렇게. 그냥 거기다가 별 펴놓으시고 외워줘야 돼. 등기부에다가. 한번 외워본다.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근저당권은 여기 봐. 등기 목적에 저당권 설정이요, 근저당권 설정이요.
요런 걸 쓰라 그 말이야. 이런 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라는 걸 쓰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계약은 그냥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고 근자를 써라 그 말이야. 등기부에 이렇게 그냥 저당권자요 근저당권자요.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걸 기재하라 그 말이야. 기재할 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최고액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를 기재하고 이렇게. 동의하셔? 최고액.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 이게 저당권이 이제 이렇게 등기해놨어. 그럼 등기했더니 총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1번 저당권자 했는데 2번 1번 말소. 자, 채무자. 백호는 양심이 바라서 너무 그냥 먹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채무자가 여기 강사 중에서 한종민이라고 써 이게. 한종민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갚지도 않고는 공법 선생 갚지도 않고는 갚은 것처럼 판결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또 나한테 시비 걸어. 야, 채무자가 돈도 안 갚고 어떻게 갚은 것처럼 해서 등기를 말소오냐? 너무 여자도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여 시방. 너무 자식도 내 아들로 올려버리는 세상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는 경찰들이 필요해. 그걸 잡으라고. 도둑놈을 잡으라고. 그래서 자, 이것을 채무자 한종민이 돈을 갚은 거요 갚지 않은 거예요 1억을. 갚지도 않고는 갚은 것처럼 판결을 받아. 그럼 판사는 돈 갚은 것처럼 내 편 들어주시오 해서 오면 요건 갖추면 판결 떨어지잖아. 그래서 판결 떨어져서 촉탁에 의해서 2번 1번 말소 뭐 6월 1일 해놓고는 쫙 그어버렸어. 이렇게 저당권 간 거예요 등기부상은. 근데 적법하게 간 거요 불법하게 간 거요? 이런 걸 불법 말소라고 그래. 이걸 저당권의 불법 말소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되었다면 저당권은 존재한다 소멸했다? 존재해 이렇게. 그래서 이때 생기는 문제를 공부해. 그래서 자 6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자, 그럼 불법 말소에다 몇 줄 것이요? 불법 말소. 그럼 이 저당권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말소도 회복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불법 말소에다 몇 줄 것이고 저당권이 원인 없이 없어졌다면 살려놔야 되지. 그럼 이제 거기다 메모 불법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었을 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지금 여기는 을구이고 갑구를 보았을 때 이제 갑구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등기부 갑구에. 그래서 갑구의 소유자가 1번 소유자가 누구냐면 소유자가 한종민이야 이게. 소유자가 한종민이라고 봐. 응? 그리고 말소 날짜를 보니까 불법 말소 날짜를 보니까 6월 1일이고 이때는 지금 소유자가 한종민이요. 근데 2번 7월 1일 소유자 A 그리고 원인은 경매 이렇게 접수 날짜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 7월 1일 원인은 경매 그리고 소유자 A 이렇게 넘어갔어. 불법 말소될 때는 언제예요?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는 한종민이었지. 근데 7월 1일 날 소유자가 변경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불법 말소된 날짜는 6월 1일이고 소유자가 넘어간 때는 7월 1일이니까 불법 말소될 때는 A가 소유자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회복 등기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사람을 상대로 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동의해? 에오야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이제 어떤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을 때 불법으로 말소가 되고 경매가 이루어져서 경매. 그럼 우리는 기본 지식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모든 저당권은 없어져 버려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 소유권 취득 원인은 경매야 경매.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A로 되었을 때 이미 경매로 인하여 이 저당권은 경매 결과 불법 말소되지 않았어도 이 저당권은 없어져야 돼. 동의해? 네. 저당권은 불법 말소되든
말소 안 됐든 경매가 이루어지면 살아있다고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경매 결과 경락인이 나타나면 이미 저당권은 불법 말소 안 됐더라도 없어지므로 이 저당권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 이 백헌은 저당권자를 백헌이라고 그래. 이 저당권자 백헌은 소유자 A 경락이 되게 회복 등기 해주시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동의해? 자,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소멸함으로 경락인은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자, 봐. 6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경매가 이루어져 버렸어. 그럼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 불법 말소된 후에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은 존재한다, 소멸했다. 소멸했어. 그러면. 그런데 소멸했는데 이 저당권자가 배당에 참여해야 되는데 배당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목적물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당해 관할 법원은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해도 그 사람의 몫을 배당해 줘야 돼. 동의했어? 저당권이 있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자는 내 몫이 얼마요? 따로 내 몫을 배당해 주셔.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이미 저당권 등기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저당권자 백헌은 지 등기가 불법 말소된지 알아 몰라? 지금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말소시켰으니까 등기부도 잘 안 보잖아. 그래서 배당에 참여했음 안 했음? 안 했어. 그러면 불법 말소되었더라도 당해 관할 법원에서는 백헌에게 배당금 1억을 배당했어야 돼? 해놓았어야 돼? 안 해놓았어야 돼? 해놨어야 되는데 법원이 해놓지 않고 여기에 다른 3번 저당권자가 있었지? 3번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해주어 버린다는 것이야.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제 일단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 경매 결과 저당권은 소멸했다. 그러므로 회복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저당권은 불법 말소되든 불법 말소되지 않든 경매 결과 당해 관할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배당해 놔야 돼.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불법 말소되어서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법원이 보니까 이 불법 말소되어서 저당권자 갖구나 판단하고는 후순위에게 배당해 줘 버린 거라고. 동의해? 그럼 이 후순위는 선순위가 받을 몫을 받아간 거지. 그래서 당해 법원에서는 이미 경매는 끝나버렸으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그래서 이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후순위에게 내가 받을 몫을 받아갔으니 네가 받은 몫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 그래서 후순위가 받은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그것이 가로 6번이라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6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 거기서 변형되어 있을 거라고. 자, 6번 읽어본다. 저당권 등기가 시작.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면 안 돼. 이런 거 이거 주의해야 돼. 이게 이제 절차상의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어렵고 그 민법도 정통으로 아는 사람에게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보니까 합격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박수도 안 쳐. 이씨. 아니 합격할 것 같지 않은데 뭐하러 와 있냐 여기에.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 강의도 조금 잘 설명을 해줘야 돼. 그냥 빨리 설명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자, 다시 저당권 어떤 등기가 물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면 물권은 존재한다, 소멸했다? 존재한다. 그럼 회복 등기 할 수 있지. 근데 회복 등기 해야 돼.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말소 당시에 소유자. 그게 총칙에서 연결이 돼. 근데 저당권은 불법 말소가 되고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 등기 할 수 있어. 매매가 이루어지면 회복 등기 할 수 있으나 경매가 이루어지면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없으니까는 배당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저당권자는 등기돼 있으니까 안 해도 돼.
당해 법원에서 당연히 몫을 배당해 줘야 돼. 근데 법원이 보니까 이렇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어. 등기부를 믿고 배당을 안 해놓고 후순위에게 주었단 말이야. 그럼 후순위에게 주었으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그러면 배당금 받지 못한 선순위는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받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쉬었다 합시다.